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이 쉬워지는 영작 습관 1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저기 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창하죠. 주어는 피해자였다. 그쵸?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겠죠.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 주제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뭘까? 뭐 생태찌개, 동태, 죄송합니다. 설렁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수동태, 능동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태가 뭘까? 첫 번째, 능동태라는 건요. 오른쪽 한번 그림 볼까요? 액티브 보이스가 능동태죠. 패시브 보이스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놈은 공을 갖고 화살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작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진행하는 패턴. 그러면 콜럼부스는 발견했다. 무엇을? 미국을. 그리고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주체가 동작을 행한 거다는 얘기예요. 여기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한 거죠.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한 것이 이제 직접 행동 아니면 동작을 한 거다. 동작을 행한 거다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능동태랍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그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은 was discovered, 발견되었다. 누구한테? 콜럼부스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한테 당했어요? 콜럼부스한테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당한 게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피해자다 얘기한 게 이 주어가 당한 거니까 피해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으려고 이제 얘는 공격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죠. 동작을 행하느냐, 동작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행하면 능동태, 당하면 수동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걸 왜 쓸까?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데 왜 동작을 행한다,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My wallet was stolen. 내 지갑이 도난당했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걸 몰라요. 도난당했다. 누가 갖고 왔다는 걸 확신하고 있으면 그러면 도난당한 건 아니죠. 누가 훔쳐간 거죠. 어떤 놈이. 근데 여기는 좀 불분명함.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쓸까요? 어떤 결과나 어떤 대상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한글 was invented, 한글은 발명되는데 누구? 세종대왕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잠깐만요. 세종대왕은 뭐했다? 한글을 뭐했다? 발명했다 해도 되지만 한글이라는 건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객관적이고 또 격식 있게 표현할 때 이렇게 수동태 또 쓰입니다. Your question, your request has been approved. 그래. 당신의 요청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청이 승인된 거죠. 좀 객관적이고 격식일 때 격식을 표현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수동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동태를 만드는 3단계. 가장 기본적인 건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항상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붙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로 됩니다. 목적어가. 그냥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바꾼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면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사, 여기 있는 동사는 비동사 더 pp.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그럼 비동사 더 pp 형태가 지금 창문 열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까치 소리가 좋은 소리가 좋은 소식이 있을런데 시끄럽게 그쵸? 개소하네요. 하여튼 비동사 플러스 pp 이것이 꼭 나와야 수동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어는 맨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주어가 맨 뒤로 가는데
이 형태가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써도 되고요. 또 필요시 써도 되고 뭐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by와 함께 쓰인다는 얘기예요. 까치 되게 신경 쓰이네요. 저 까치 맞겠죠? 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태 만들기 3단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The company, 회사는 pays, 지불한다. high salary, 아주 높은 월급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주어죠, 동사죠, 목적어죠. 이 패턴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high salary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수동태가 되면. 그럼 회사는 아주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럼 높은 임금은 지불된다. 누구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나옵니까? 그렇죠. High salaries are paid. 그죠. 비동사다. PP by the company. 왜 비동사 a가 나옵니까? 이게 복수가 salaries 복수니까 a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동태는요, 시제가 뭐 우리 동사 시제 12가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가지 시제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뭐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 시제, 과거 진행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4가지만 본다면 그렇죠. 현재일 땐 비동사가 is나 are가 되겠죠. 그리고 PP형 과거 분석 나오고요. 과거일 때는 비동사 was나 were가 되겠죠. 미래일 땐 이건 조동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would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will be 원형이고 PP형. 또 has, have, PP 둘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s가 되겠죠. 예, 그럼 예문 하나 볼까요? 먼저. 예, 수동태에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The song is sung. sing, sang, song이죠. 그러니까 그 노래는 그녀에 의해서 불리어진다. 이렇게. 그 노래를 강조. 야, 그 노래는 걔가 부른 거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만약에 was sung 하면 불리어졌다는 얘기죠. 아유, 까치. 오늘 신경 쓰네요. 세 번째. 그럼 그 노래는 그녀에 불리어질 거다. 미래 형태죠. 그렇죠? 현재 완료는 The song has been sung by her. 그녀에서 노래가 불리어졌다. 언제부터? 이게 현재 완료는 언제 씁니까? 현재를 기준해서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럼 이 여자가 계속 노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시점부터. 그렇죠? 예, 수동태는 여러 형태의 문장에 아주 많이 쓰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 The girl was scored. 그 점수가, 목표가 스코어도 됐다. 누구의? 손흥민에 의해서. 그렇죠? 획득되었다는 얘기 점수가. 그렇죠? 이게 수동태 된 거. 또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영화는 감독이 누구? 박찬욱 감독에 의해서 감독이 된 거죠. 그렇죠? 영화가 감독한 게 감독된 거죠. 그렇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he cake was eaten. 케이크 먹혀졌다. 이런 얘기네. 케이크 다 먹었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by somebody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개도 짖네요. 오늘 이제 참 전원주택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래 문장 우리 5개 영장 문제 한번 해보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디스커버를 한번 해봐라. 발견된 거죠. 발견되었다니까 과거죠. 그럼 항상 수동태 기본은 비동사 플러스 PP형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단수니까 was discovered 됐죠. 두 번째, 저 노래는 마이클 잭슨에 의해서 불렸다는 얘기예요. 저 노래는 그럼 불렸다 과거니까 마찬가지 비동사 더하기 PP was sing sang song 나온다 그랬죠. 팀의 다리는 부러졌어 얘기예요. 팀's leg. 그럼 다리가 부러진다 과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비동사 was 여기 PP형 broken 쓰면 되겠죠. 네 번째, 마이크는 걔에게 물려 병원에 있다. 마이크 is in a hospital 병원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걔에 의해서 물린 거죠. 그러면 있는 건 현재고 물린 건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was 쓰고 마이크의 PP형 bitten. 5번, 그녀는 캐나다에서 불어를 배웠다는 얘기죠. 캐나다는 2개 언어죠. 영어와 불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온타리오주나 뭐 다른 BC주나 이런 데는 다 영어인데 퀘벡주 가면 간판, 뭐 거리에 뭐 도로 표지판 다 불어예요.
저희 집은 이제 온타리오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 그래서 한번 저기 퀘벡주 쪽으로 한번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딱 넘어가니까 좀 불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좀 헷갈리는데, 근데 캐나다에서는 어떤 국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언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지 공무원 시험에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녀는 캐나다에서 불어를 배웠다. 근데 teach는 가르치다는 얘기죠. 그냥 그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동사 나야 되겠죠. 배웠다니까 마찬가지 과거 써야 되겠죠. was, teach 과거 분사 pp형 taught 되겠죠. was taught. 예, 뭐 수동태 영작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수동태 관련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예,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비동사도 pp가 아주 기본이라 그랬죠. 이 비동사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the book written by her, 그러면 이게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책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장은 아닙니다. 이건 물론 하나의 어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동태가 되려면 was written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제일치, 아까 was냐, were냐, is냐, are냐, am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과거일 때, 또 현재일 때 이렇게 동사 시제 잘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일치, 아까 주어가 3인칭 단수냐, has,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나머지 다 have, 이렇게 해서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 high salaries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paid, is 쓰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야 맞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 오늘 내용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개념. 일단 수동태 주어는 행동의 피해자,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항상 수동태 기본은 비동사 플러스 pp형 나오고 시제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동사 빼먹지 말고 동사 수 일치 잘 연결시켜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영어 뉴스 관련 아니면 어떤 책이나 뭐 그래서 문장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자꾸만 보고 이걸 흉내내서 영작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